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머스크는 첫 환자가 뉴럴링크로부터 칩 이식을 받은 뒤 잘 회복하고 있다고 소셜미디어 X에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대체 위험이 큰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들이 오히려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법률 특화 번역기를 개발하거나 디지털 치료제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건데 이 같은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유럽에서 홍역 환자가 전년 대비 45배 급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해외 유입 환자 1명이 발생했는데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가 발진, 발열이 있으면 홍역 진단 검사를 해달라는 공문을 의료기관에 보냈습니다. 카카오 직원의 사칭에 카카오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열기 전 코인을 저렴하게 팔겠다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어떤 경우에도 가상자산을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저출산 역량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6년 사이에 3분의 1이 없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김영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용상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3만 9천여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오는 2028년에는 2만 6천여 곳으로 6년 사이 3분의 1이나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때문입니다. 출산율은 2015년 이후로 한 번도 반등하지 못하고 떨어져 지난해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인 0.7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그마저도 0.7대가 무너질 것이라는 게 통계청 전망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를 넘긴 대책 발표는 이번 달에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실증 연구들을 통해서 정책 평가를 수행을 해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과학적 기반에 근거해서 좀 중장기 전략까지 포함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지금까지 거론된 대책들이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타개할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대책을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 교체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무를 총괄 지휘하는 부위원장 교체라는 극약 처방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후임으로는 주영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주택 경기 침체로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률이 5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전국 이동자 수가 612만 9천 명으로 1974년 530만 명 이후 49년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 이동률은 12%로 1972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고령 인구가 늘고 20대 인구는 줄고 있는 데다 주택시장 침체, 교통망 발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은 시도는 인천과 충남, 세종, 경기, 충북이었고 인구 순유출이 많은 곳은 광주광역시와 울산, 경남이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고 수도권 편중이 심화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고 있는데요. 올해 정시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의 97%가 지방에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대학들은 학과 구조 조정에 나서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관심을 쏟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전국의 35개 대학 163개 학과가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에 있는 한 곳을 빼고 나머지 34곳은 모두 지방 소재 대학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합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와 충청도, 경상도 지역에서 미달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시 모집 미달 학과도 163곳 중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지방대 학과였습니다. 광주와 전남, 부산 등 5곳에서는 아예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경쟁률 0%인 학과는 지난해 26곳으로 올해보다 더 많았습니다. 올해 지원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아예 학과가 폐지되거나 외국 학생 선발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작년도에 지원자가 없었던 대학들은 학과 폐지, 학과 통폐합, 또 학과 선발에서 학부 선발로 전환한다라든지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실제로 지방 소규모 대학은 신입생 모집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 총장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입생 모집을 최대 관심사로 꼽았고 줄어드는 학생 수를 채우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적극 검토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지역을 떠나는 걸 방지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서 그런 외국인 유학생들을 그 지역에서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취업시키고 그 지역의 정주까지 할 수 있는 취업률이 낮다고 해서 인기가 많은 이공계 학과도 지방대에서는 정원 미달 사태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대학마다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발벗고 나서는 모습이지만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편중이라는 근원적 문제 해결 없이는 반전을 노리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홍역이 유행하자 방역당국이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환자에 대한 관심을 강화해달라는 공문을 의료기관에 보냈습니다. 질병청은 공문을 통해서 설 연휴와 개학 등을 앞두고 해외에서 들어온 환자가 발진이나 발열이 있으면 홍역을 의심해 진단검사를 실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해외에서 유입된 홍역 환자가 이달에 1명 발생했고 지난해에도 8명이 보고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동안 홍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접종을 연기한 영유아가 많은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을 중심으로 홍역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전 세계에서 28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유럽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는 지난해 4만 2천여 건으로 2022년보다 45배 폭증했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부터 이병 판정검사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은 마약류 검사를 받습니다. 병무청은 오는 7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 마약 종류도 기존 필로폰과 코카인 등 5종에서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을 더한 7종으로 늘어납니다. 또 병무청은 보건복지부와 연계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제공하는 대상도 기존에는 중증도가 높은 정신과 신체 등급 5급에서 7급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상대적으로 경증인 4급으로도 확대합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각 29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첫 환자가 전날 뉴럴링크로부터 이식을 받았고 잘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뉴럴링크 첫 제품 이름은 텔레파시라며 생각만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는 물론 그것을 통한 거의 모든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럴링크는 신체 손상을 입은 사람이 생각만으로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장치를 뇌에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첫 단계 목표는 이를 통해서 컴퓨터 커서나 키보드를 제어하는 것이며 지난해 5월 미 식품의약국에서 임상을 승인받은 지 8개월 만에 첫 이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미래에는 수많은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히 의사와 변호사 등 소위 전문직이 대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로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AI를 이용해서 새로운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전문직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언어 모델 GPT-4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권을 기록했고 구글은 인공지능 의료 챗봇이 실제 의사의 버금가는 정확도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직업으로 의사와 회계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상위권에 꼽힌 가운데 MG 전문직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영어로 된 법률 계약서를 업로드하자 곧바로 한글 계약서가 완성됩니다. 인공지능 법률 문서 번역기인데 법률 분야에선 챗GPT 등 주요 번역기보다도 정확도가 2배 이상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법률 문서 특성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변호사들이 직접 데이터를 확보해 정제했고 신규 데이터를 생성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변호사 인력이 이제 전 단계에서 이렇게 개입을 해서 개발을 해야지만 모든 과정 없이는 법률 분야에 특화된 번역 엔진을 개발하기가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의사가 개발한 불면증 치료 소프트웨어도 등장했습니다. 잠든 시간을 입력하고 커피를 마셨는지, 중간에 깨진 않았는지 등 수면의 질에 대한 문답을 마치자 인공지능이 수면 패턴을 처방해줍니다. 임상시험에서 불면증 치료 효과가 확인돼 디지털 치료제로 식약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공지능이 통계학자가 되기도 하고요. 환자에게 나갈 메시지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의사들과의 협응 수단으로서 이제 활용하는 것을 이제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주는 인공지능 앱을 세무사가 개발해 공개하기도 했고 회계사나 공인중개사가 개발한 앱도 출시됐습니다. 판단을 요구하는 전문직, 인공지능으로 언젠가는 대체될 것이고 그 인공지능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계속 이런 게 확대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위기 속에서 오히려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노력은 전문 분야의 또 다른 시장을 여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규제는 경쟁을 짓밟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서 한국은 분명히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지목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법안입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행위를 막자는 것인데 국회에 이미 비슷한 법안이 20개 넘게 올라와 있을 만큼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 상공회의소는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한국이 플랫폼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 명백한 성급함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찰스 프리먼 부회장은 이런 규제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모범적 규제 관행을 무시한다면서 특히 정부가 외국 기업을 임의료 표적 삼기 해서 무역 약정을 어기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이런 규제를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다면서 이 규제가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법안 전문을 공개하고 미 정부와 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 상공회의소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로 정부와 의회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미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유럽연합이 비슷한 규제를 추진했을 때 바이든 행정부가 우려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규제 대상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미국의 애플과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불공정한 규제가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의 절반 이상도 플랫폼 규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다음 달 중에 플랫폼 경쟁 촉진법의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대기업 카카오의 공식 가상자산 거래소를 연다며 직원인 척 가짜 코인을 팔고 돈만 챙기는 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카카오 측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카카오 직원으로 보이는 명함이 SNS 프로필 사진에 올라와 있습니다. 명함에 적힌 회사 주소도 실제 본사 위치와 똑같습니다. 자신을 카카오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 남성.
비밀을 이야기해주는 듯 다음 달 말부터 카카오 공식 가상자산 거래소를 열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빗선에만 있는 종목이 있고 코인원에만 있는 종목이 있고 업비트에만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클립거래소는 그거 다 취급할 겁니다. 그 승인도 다 났고요. 한국에 있는 현물거래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게 오픈이 될 거예요. 이 남성은 카카오 본사의 목표가 기존 거래소의 고객을 빼앗는 것이라며 서둘러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식으로 문을 열기 전 계약한 고객에게만 코인 할인 혜택이나 무료 코인을 준다는 겁니다. 카카오톡에서 실제 제공되고 있는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클립으로 코인을 보내준다는 말에 피해자들은 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저희가 넣어놓은 카카오 본사에서 만들어놓은 클립으로 진행을 하신 겁니다. 이게 만약에 잘못된다 그러잖아요. 이거 다 나와요. 카카오 망합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칭범들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미리 홍보한 코인을 보내줬는데 이 역시 실제와 비슷하게 만든 가짜였습니다. 해당 코인은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현재 카카오 지갑에서 차단된 상태입니다. 리플 모양 그대로 두고 뭐 다른 거 없으니까 진짜 리플인가 보다. 그런데 또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이건 스캠이나 미싱일 가능성이 있다고 또 이제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그거를 캡처해서 이제 그 사기꾼한테 보내주니까 그 뒤로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서울, 강남, 충북, 음성 등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체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의 계열사 그라운드X는 자사 직원을 사칭해 가상자산 구매를 유도하는 코인 스캠이 기승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어떤 경우에도 직접 가상자산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본사 사칭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앞으로 어린이 용품에 유해물질 함유가 확인된 경우 자발적 리콜제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환경유해인자가 기준 이상으로 함유됐거나 관련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어린이 용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하려 할 때의 절차를 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용품은 장난감과 일회용 귀저귀를 비롯해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의미합니다.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벌꿀 제품을 천연 벌꿀이라고 속여서 인터넷을 통해 무더기로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불법으로 섞은 제품인데 의사 처방에 필요한 약보다 치료제 성분이 5배 넘게 많았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승용차 트렁크에 담긴 상자에서 벌꿀 제품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압수된 건 사탕처럼 낮게 포장한 벌꿀 제품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온 겁니다. 업자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상점을 열고 남성 건강에 좋은 천연 벌꿀이라고 광고해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발기부전 치료제 범벅이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분석했더니 벌꿀 한 포에 들어있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전문의약품 한 알보다 무려 5배 넘게 많았습니다. 천연 벌꿀이 아니라 고함량 발기부전 치료제 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구매자들은 발열이나 어지럼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구매자들이 이제 발열이라든지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 이제 호소하니까 판매자는 면역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정상 반응이다라는 식으로. 이 제품은 미국 FDA에서도 위해성이 확인돼 유통과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식약처도 인터넷과 SNS를 통해 판매하는 업자들을 일일이 차단했는데도 아름아름 판매는 계속됐습니다. 한번 산 적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가끔 연락해서 검색을 하면 제가 글을 내렸는데도 옛날 그 이력이 보이는가 보더라고요. 이들이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판매한 양은 3,300여 상자, 수입가보다 10배 부풀려 개당 5만 원에 판매해 1억 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개인이 먹을 음료수나 커피를 직구하는 것처럼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다가 3년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식약처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무분별하게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흉기로 이웃을 숨지게 하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검은색 SUV가 도로를 손살같이 내달립니다. 도로를 역주행하다 뒤를 쫓던 경찰차를 정면으로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이 남성은 위층에 사는 중국 국적 30대 여성에게 10여 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A씨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건물 계단과 가까운 쪽에 살던 A씨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문을 살살 닫아라, 조용히 다녀라라고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한 2번 정도 이렇게 스쳐가면서 좀 쿵쿵거리지 마라, 시끄럽다. 그렇게 서로 스치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단백질의 움직임을 분자 수준으로 실시간 관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성균관대 공동연구팀은 신소재 그래핀을 이용해 단백질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단분자 관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원자 단위 두께 그래핀을 투과막으로 적용한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특별한 전처리 없이 단백질 변성을 최소화하면서 분자 단위 움직임을 관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기술로 알츠하이머 유발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분자 불안정성을 세계 최초로 관찰했다고 말했습니다. 약물 과다 투여를 막을 투약감지 기술이 적용된 약물 주입 펌프가 개발됐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는 튜브를 통해서 천천히 흐르는 약물의 속도와 튜브 속 공기방울 유무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 모듈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약물 주입 펌프에 초소형 히터와 온도 센서를 적용했다며 약물이 흐를 때 히터 온도가 떨어지고 약물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감지하는 센서로 약물 흐름을 정밀하게 측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으로 확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대학원생을 발굴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국 국적의 국내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통령 과학장학금 신규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박사과정생 70명과 석사과정생 50명을 내외 선발해 박사과정생은 월 200만 원, 석사과정생은 월 150만 원씩을 1년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발 분야는 자연과학과 생명과학, 공학, ICT 융합 연구 분야이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3일부터 26일로 3월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자를 발표합니다. 네, 2024년의 첫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올 한 해 각오를 세웠지만 잘 지키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실망할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세운 것부터가 작년의 내 모습보다 조금은 나아졌다는 의미일 겁니다. 첫 달은 준비 운동이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새로운 다짐으로 본격적인 시동을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